자, 지금부터 자비선사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선언장이신 지은 스님을 모시고 오늘은 삿된 명상을 바로잡고 바른 명상법에 대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크게 쳐주세요. 명상은 조용히 해야 모셔야겠지만 우리가 큰 스님을 모셨기 때문에 큰 박수로 모셔서요.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지훈 스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여기 오니까 제가 명상의 대가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제목이 바른 명상인데 제가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명상하러 오셔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잘못된 삿된 명상을 해서 뭔가 마음이 망가진 분들이 간혹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명상이 바른 것이고 어떤 명상이 바르지 못한 것인지를 이걸 가릴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쇼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요즘도 명상도 쇼핑의 대상이 됐습니다. 온갖 다양한 명상이 등장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물건을 고를 때 자기에게 잘 맞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게 있죠. 명상도 그와 같은 거죠. 그걸 잘못된 물건을 구입하면은 그냥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면 괜찮은데 거기 발암 물질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면은 뭔가 마음 상하듯이 명상도 그와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삿된 건지 어떤 게 바른 건지를 잘 구분 못하면 여러 피해를 입는 겁니다. 육체적인 것은 아무리 개발을 하려 하더라도 예를 띠뛰기 한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열심히 자기가 이 육체를 단련해도 한계가 있는데 정신적인 것은 무한하게 개발이 가능하고 단련이 가능해요. 특히 이제 명상이라 하는 게 바로 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서는 이보다 더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명상의 사례를 하나하나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신을 개발하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대개 이제 명상하시는 분은 힐링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신비 체험을 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보리마을에 와서 이제 명상하시는 분 중에서 치유라든지 힐링이라든지 신비 체험을 원하는 분들 한 60%? 그런데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찾아오신 분들이 한 31% 정도 돼요. 명상의 목적은 치유라든지 힐링이 목적이 아니고요. 신비체험도 그 목적이 아니에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힐링이나 치유되는 문제는 그냥 명상하다 보면 그냥 다 덤으로 얻는 것들이지 궁극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명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엉터리로 해서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오는 분들이 있다 하는데 이게 주목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잘못된 명상, 느낌 명상. 느끼는 걸 명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특징은 뭐냐면은 수행을 체험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수행의 그 경지라 그럴까 그 늘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초보 단계에서 머물고 있어요. 몇 년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느끼는 것을 명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느끼는 것은 명상이 아니에요. 느낌이 마음의 고요함의 삼매를 얻게 해준다든지 존재의 근원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얻게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떤 단체에서 명상을 강의해달라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명상을 왜 배우려고 합니까? 하니까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명상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 네. 그래 거기에는 명상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닷가에 가서 느껴라. 느끼는 게 명상이다. 맨발로 백사장을 걷고 파도 소리를 느끼고 바다 내음을 느끼는 거, 이 명상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명상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저를 초대를 했다는 거죠. 초청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느끼는 걸 명상으로 취급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의 명성보지는 다 차지다닐 것이다. 느끼려고. 그것도 그냥 만족 못하면은 물 건너까지 간다. 미국의 요시비치 국립박물관이 간다든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데 갈 것이다. 느끼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는 이게 자주 가다 보면은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죠.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끼는 게 명상이 될 수가 없어요. 느낌은 지속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좋은 느낌은 취하고 싫은 느낌은 배척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좋은 느낌은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잘 감각적 쾌락은 이게 난주에 성추행, 성폭행으로도 갑니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좋은 느낌은 탐욕을 일으키고 싫은 느낌은 분노를 일으키고 무덤덤한 느낌은 어리석음을 일으킨다고 경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느낌은 알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느낌을 계속 추구해가면은 느낌이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싫은 사람 안 만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명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좋은 느낌이 있으면 흔하네 행복해 하다가 느낌이 한 5분 지나면 느낌이 싫으면 그만 자기는 불행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느낌이 명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느낌은 고통의 원인이고 윤회의 원인이에요. 여러분들 저게 사피엔스를 읽은 적이 있죠? 유발 할라리가 이 얘기를 한 500페이지 가면 불교 명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의 종교는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 종교는 행복해야 하는 길, 행복을 추구하는데 느낌이 좋은 느낌이면 좋은 감정이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나 바닷가에 가서 좋은 파도는 받아들이고 싫은 파도를 물리친다고 하자.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백사장이 한 발 물러서서 뜨뜻하게 앉아서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느냐. 유발 할라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느낌은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한다.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느낌 명상 첫 번째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혹시 여러분 어디 가든지 뭐 느끼란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나와야 됩니다. 느끼라고 하면 그 명상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이건 좀 이거는 좀 더 심각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어머니가 운전자에게 이렇게 가라, 저리 가라 지시를 해요. 그래서 목적지 도착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 왜 어머니 말씀을 듣고 운전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길치가 생겼어 그렇습니다. 길치가 왜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명상을 해서 그렇다. 아니 명상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명상을 하니까 길치가 생겼다.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래 어떤 명상을 하셨어요? 글쎄요, 음악 명상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요즘 음악 명상 하시죠? 해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음악 명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몸과 마음을 음악에다 다 집어넣어버렸다.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원각경에 보면은 삿된 명상이 4가지가 있어요. 작, 임, 지, 멸이라 한 4가지 명상이 있는 삿된 명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맡길 임자, 대상에다가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맡겨버립니다. 이걸 임병이라고 해요. 맡길 임병. 삿된 명상의 정형입니다. 그래서 그래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그냥 몸과 마음을 음악에다 다 집어넣고 명상을 하니까 주변에서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그럼 열심히 했더니만 그 다음에 길치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는 왜 문제가 생겼을까? 느낌 명상하고 내 대상이 맡겨버리는 명상에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에는 명상의 수단, 인식 수단이 없어요. 명상에는 인식 수단이 있어요. 직관과 추론이라는 인식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직관은 샷디라 하는 직관을 사용해요. 샷디는 번역하면 알아차림. 그 다음에 책임다가 기억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아찬다가 대상을 강하게 인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알아차림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수단이 없는 명상은 삼매를 얻을 수도 없고 지혜를 얻을 수도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들을 때 음악 듣고 있는 자기 감정을 순간순간 알아차려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은 의식이 깨있지를 못하고 대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바로 길치 같은 건망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명상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그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할 얘기 너무 많으니까
자, 세 번째 잘못된 명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어느 방송 PD님이 명상 멘트를 좀 해달라 그랬어요. 자기가 그것을 멘트를 만들어 주겠대요. 그 30분짜리야. 그래서 딱 만들어 왔는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랬냐면은 명상, 제대로 된 명상 멘트가 있는 것 반면에 엉터리가 있던 거죠. 엉터리. 자,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물론 바로 잡았지만, 그 이분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명상에 대해 잘 모르시고, 그걸 이제 만든 건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수식관, 호흡을 하는데, 자, 숨을 쫙 들어마시면서 온 대지 기운을 다 들어마신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들어마시. 내쉴 때는 온갖 몸 안에 노폐물이라든지 탐지제 잘못된 걸 다 버린다고 생각하고 내십시오. 내쉬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명상이 아닙니다. 경전에도 없는 이야기고 논소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수식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 들어 마실 때는 기운이 단전으로 내려간다고 상상하라. 내쉴 때는 아주 부드럽게 내쉬면서 관찰하십시오. 머리가 딱 아픈 거죠. 요건 뭔지 아세요? 기공이에요, 기공. 제가 바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멘트 내용대로 수행을 하면, 명상을 하면 호흡 곤란 정세가 바로 옵니다. 수식관이라 하는 호흡 명상은 자연 호흡입니다. 자율신경계에 맡겨둬야 됩니다. 호흡을 조절하고 기운을 안으로 내려가게 하고 막 기운을 다 빨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가늘게 일부 내쉬면서 조절을 해가면서 관찰하고 이렇게 하면은 1, 2분 정도는 괜찮은데 3, 4분쯤 가면 벌써 호흡 곤란 정시에 와서 호흡을 못합니다. 이건 수직감이 아니고 호흡 명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십니다. 당신 경험이 없다. 그래서 원고를 전부 다 교정을 다시 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기운하고 연계시켜서 호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호흡 곤란 정세가 바로 옵니다. 그리고 이쪽 중앙 라인이 다 막혀버려요. 얼굴이 붉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버스를 탄다는 차를 탈 때 호흡 곤란 정세가 올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단전호흡을 했거나 기운을 소주천 내주천 돌리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선생님께 제대로 지도를 받으면 괜찮은데 지도를 안 받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명상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기운에 마음을 두고 수련하는 사람은 심안이 열리지 않는다. 마음의 눈이 떠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고요함은 산매가 오지도 않고 지혜가 개발이 안 돼. 기운에 붙들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공하는 거는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유인지 명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템플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템플을 지도하시는 그 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 명상이라고 어느 데 가서 그 어디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기수련을 하셨어요. 명상이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대. 이거 어찌 하면 좋겠냐 찾아왔어. 그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길은 새니까 틀어막고 있어야 된다. 길을 막아야 된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배에 힘주고 이렇게 기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지금 당신 몸이 비정상이라고. 우리 몸은 기를 늘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기를 막을 필요가 없고 배에 힘을 주고 이러면 오장이 굳어지고 나중에 호흡 곤란 증세가 오지 않느냐. 배가 단단해 변비도 생길 건데 깜짝 놀라는 맞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명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공을 명상이라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가 자꾸 떠가지고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늘 아프다.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줬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발바닥 감각을 인식하는 거죠. 알아차리면서 걸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위로 떠는 기운이 사라지고 뒷머리가 아픈 증상이 없어질 것이다. 이걸 고쳤습니다. 노력했어. 그래서 이게 이제 기공을 명상이라 착각하는 사례예요. 이런 것은 이제 작병에 속합니다. 지혈작, 명상을 조작하는 거죠. 자, 이거는 좀 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명상 중에 삿된 명상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지병이라고 하는데 끝을 진짜 씁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면 억눌려서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작임지멸 중에서 세 번째 지병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명상은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생각은 무조건 일어나지 않으면 명상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꾹꾹 참아야 생각이 일어나면 누르고 또 참고 병납니다. 그걸 지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명상을 하면 안 돼. 거칠 진짜 쓰죠. 이거는 좀 가벼운 건데 좀 더 무서운 걸 하죠. 멸병이 있습니다. 멸병. 멸할 멸자 다 없애버리는 것. 이 멸병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이 템플 스테이 하면서 명상을 하는 분 중에서 10명 중에서 7명 정도는 생각을 무조건 없애야 되고 생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게 명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생각을 없애버려. 일어나면 무조건 없애버려. 생각을 없애는 명상을 이게 멸병이라고 합니다. 삿된 명상 중에 가장 과격한 거죠. 이런 명상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대화하다가 상대가 좀 싫다 하면은 그 사람을 밀쳐버립니다. 마음속으로는 다시는 안 봅니다. 생각을 없애버리듯이 그 사람 자기 머리에서 지워버려요. 이런 게 나타나요. 대인관계에서. 그래서 주변에 자기 좀 눈에 거슬리고 이러면 다 없애버려요. 생각을 없애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생각을 없애는 걸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쳐야 됩니다. 번뇌 망상을 없애라, 제거하라고 이러는데, 제거하는 방법이 막무가내식으로 없애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다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리 힘들 때는 생각이 일어나면은 망상, 잡생각하고 마음속에 명칭을 붙이게 해줘요. 그럼 생각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명칭을 붙여서 생각이 사라질 때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생각은 실체가 없구나. 이게 명칭을 붙여 사라지네. 그래서 이런 이해가 생기면은 그때는 생각이 일어나도 이 생각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생각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생각을 다 없애버리면 어디 될까요? 생각을 다 없애버리면은 이 사람은 그때부터 생활을 못합니다. 돌덩어리라든지 나무 토막까지 돼버려요. 생각을 없애버리면.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쉽게 말해가지고 밥을 사 먹을 수도 없고 옷을 사 입을 수가 없어요. 직업을 못 가지고. 옆에 누가 케어해줘야 돼요. 생각을 없애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이제 인생 끝나버립니다. 내가 마음이 탐욕과 성내가 어리석은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각을 번뇌라 그래요. 물이 들어가지고. 그렇지만 마음이 깨끗한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은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하면은 가정주부가 요리를 하잖아요. 요리를 하는데 그렇게 요리를 해서 음식 먹을 때는 다 가지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칼을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죠.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칼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 칼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선한 마음에서는 선하게 작용하고 악한 마음에는 사람을 해치게 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칼이라는 거는. 칼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생각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지만 선한 마음에서는 선하게 작용하고 악한 마음에서 악하게 작용하는 게 생각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생각의 정체는 생각이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은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생각에 치여서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얼굴에 새카매서 온 그 사님 한 분 계시. 키는 큰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을 좀 없앨 수 있습니까? 생각에 치여서 사는 거죠.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의식을 발바에 두고 막 걷다가 생각이 일어나면은 인식 대상에 손가락 끝에 두고 걸으시고 또 생각이 일어나면 정수리 의식 두고 걸으시고 이렇게 주관과 객관이 상대하면 생각이 일어나는 건데 대상을 한 번씩 바꿔주면 생각의 흐름이 끊어진다. 계속 그렇게 바꾸세요. 그리고 생각은 끊어지고 안 일어나면은 한 번씩 끊어지는 거 보면 생각이 실체가 없구나 하는 인식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런 인식하에서 생각이 점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걸 실천하시는 분도 계셔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을 없애는 겁니다. 자, 생각을 없애는 거는 화를 내는 거고 생각을 없애는 걸 계속 하면은 사람을 대할 때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이상한 일을 한다. 그래서 삶 자체가 나중에 퍽퍽해진다. 그거는 명상이 아니다.
생각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잡생각이라든지 번뇌를 없애는 방법이고 멈추게 하는 방법이고. 자, 기억을 없애는 사람이 있어요. 벽에다 점 찍어 놓고 자기 온갖 기억을 다 집어넣고. 자, 그렇게 하면은 과거의 트라우마도 없어질까? 기억이 완전히 소멸될까? 기억이 완전히 소멸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폐인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없애거나 기억이 없으면 깨달음일까? 노, 아닙니다. 집중 명상인 사마타 명상을 하면은, 그러니까 한 대상이 집중해서 수행하면은 생각이 안 일어나요. 여기가 의식은 깨있죠. 그리고 이제 생각의 실체를 파악하는 알아차리면서 생각이 생겼다 사라졌다는 걸 보게 되면은, 이건 비파사나라고 그러는데, 생각이 자체가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면 지혜가 생깁니다. 모든 거는 생겼다 사라지는구나. 물질적인 현상도 생겼다 사라졌다 하고 정신현상도 생겼다 사라져 하니까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내가 집착할 필요가 없네. 의식은 깨있게 되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생각에는 기억을 없애버리면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나고 기억이 없으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육조 단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고작용 끊어버리면 무기에 떨어진다. 요즘 말로 멍청해진다. 지혜가 생기지 않았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성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없고 기억이 없는 걸 깨달으면 하지 말아라. 사례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자, 술 취한 사람은 생각도 없고 기억도 없다. 깨달은 게 아니지 않느냐. 잠에 빠져있는 사람, 혼침이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은 생각도 없고 기억도 없다. 그건 깨달음이 아니지 않느냐. 맞잖아요. 세 번째, 미친 사람은 기억도 없고 생각도 없다. 그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게 아니지 않느냐. 논설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선정이 들면은 생각이 안 일어나지만 그건 마음의 고요함이지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몸에 위해가 생겼어.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나거나 통증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나면 생각도 아니고 기억도 안 일어나요. 통증만 있어. 근데 깨달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생각이 없거나 기억이 없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식이 성성하게 깨있고 내가 생각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내가 수행을 열심히 샷대 훈련하면은 생각이 훨씬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업체에는 멸병은 안 된다. 이제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불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상상으로 몸도 다 때려 부숴 없애버리고 얘기하자면 마음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수련을 했대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없애고 기억을 없애고 몸도 다 때려 부숴 없애버리고 이러는 거는 잔인한 겁니다. 자비가 없는 거예요. 잔인한 명상은 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블랙홀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 다 집어넣어 빵 터트리는 거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이런 방법 쓰면 안 돼요. 태양을 만들어가 몸을 집어넣어가 다 없애버려. 이거는 잔인한 방법이에요. 이런 명상법은 없어요. 경전에도 없고 논소에도 없어요. 이 멸병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창시한 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수련 끝나고 난 뒤에 개울가 가서 물고기를 잡아먹어. 물고기를 잡아먹으니까 그 불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그래 큰 놈은 그래도 괜찮은데 작은 놈은 놓아줍시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교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잡아먹어도 죄가 안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잡아먹어도 마음이 없으면 죄가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너무 잔인한데, 이렇죠? 도둑질을 해도 마음 없이 도둑질을 하는 거는 죄가 안 된다. 말이 되죠? 자, 상대를 폭행한다. 내 마음 없이 폭행한 것도 죄가 안 된다. 마음이 없으니까 죄가 없다 이게요.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해도 죄가 안 된다. 마음이 없으니까. 좀 더 심한 말 해볼까요? 사람을 죽여도 마음이 없이 죽였으니까 죄가 없다.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멸병이라고 삿된 거다 이게. 이거 너무만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이죠, 몇 년 전에 남인도에 달라이 라마 스님의 남림 구전 전성법회가 있다 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스님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법문을 듣고 시간이 좀 있어서 유명한 고승을 찾아갔습니다. 니종 림포체라고, 이분 이제 몇 년 전에 입적하셨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나닥의 그 왕자 출신의 스님인데, 그때 만났을 때도 벌써 거의 90 가까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또 고승이고 하니까 가서 인사드립니다. 두 번째 뵙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몸을 다 때려 부수는, 예를 들어 가지고 폭탄을 장치하고 몸을 폭파시키거나 칼로 사지를 끊어내거나 을화가도 다 때려 부수거나 이런 수련법이 있는데 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런 수련을 하면 어떤 가보가 있습니까? 네, 물었어요. 노스님께서 딱 들으시더니만 딱 첫 마디가 왜 그런 짓 하죠? 몸은 원래 실체가 없는데 없앨 필요가 없잖아요. 이 첫 마디, 실체가 없는데 없앨 필요가 없잖아요. 만일 그렇게 하면은 두 번째는 대인관계 다 끊어져 버리고 이 사람 인간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홀로 살게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 한 사람 만났어요. 그걸 수련을 하고는 집에 지금도 안 돌아가고 있어요. 절로 그냥 다니고 사람 만나기 싫어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이상하게 변하는 거죠. 자, 어쨌든요, 이건 이제 멸병이라 그럽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명상은 생각을 없애고 기억을 없애는 게 명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한 대상에 집중해서 생각이 흩어지는 걸 하나로 모아서 집중력이 높아지는 삼매를 얻게 되면 생각이 저절로 안 일어나요. 그리고 존재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세계, 자기 몸에 대해서, 정신상에 대해서 생기면 사라지고 내자는 실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은 생각이 그때는 아예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그런 경기에 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그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생각이 마치 사물같이 보이듯이, 감정이 일어나 감정이나 생각이 사물 보듯이 보여요. 그 자기를 괴롭히질 않아요. 생기면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지 않는 잘못된 명상. 이건 TV도 반영한 건데, 여러분도 잘 아는 명상이에요. 멍 때리기 명상.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멍하다 하는 거는 혼침과 비슷해요. 그래서 멍한 경지에 가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멍 때리기 하다가 명상하러 오신 분이 2분이나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래 멍 때리다가 오셨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좀 괴롭고 힘드니까 날마다 멍 때리기를 했대요. 그러면 조금 이제 좋아질란가. 근데 이번에 이제 회사원이야. 그렇게 하고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기가 주어진 일을 좀 어렵다 싶으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회피하고 못하겠다고 다른 사람 미루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래서 자꾸 사람을 피하게 되다. 그래서 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직장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잘못 잘리죠. 이게 뭡니까? 멍 때리기의 후유증. 멍한 상태는 무명의 모습, 무지의 모습이거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멍 때리게 해가지고 어떤 경제에 갔다 그러면 적화 통일이 되거나 일본이나 중국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왜? 멍 때리기 열심히 하면은 판단작용이 죽어버려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잃어버립니다.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거 어찌게 할 겁니까? 그분 사회생활 못합니다. 일이 빵 터졌으면 그것을 재빠르게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할 능력이 안 생겨요. 멍한 상태는 뭘 하겠습니까? 술 마시고 정신이 없는 것과 비슷한데 두뇌를 씌워준다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의식이 깨있는 상태에서 쉬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된 명상을 하면 생활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자, 멍때리 같은 거라든지 죽이고 없애는 그런 명상을 하면 사람이 한쪽에는 멍해지고 한쪽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인한 마음에 저장되는 거예요.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문제를 일으키죠. 어떤 부부가 찾아와 가지고 때려 부수고 죽이고 이런 걸 열심히 8년 동안 했대. 다니면서.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느 순간 자기 부인을 폭행해버립니다.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이 잔인한 게 마음이 남아있다가 폭발한 거예요. 그게 습이 되고 업이 돼가지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는 거 절실하면 안 되고 멍 때리기 하면은 사람 멍해져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상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 되게 하지 마세요. 대상 하나 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한 번도 우리 분리된 적이 없는 세계에서 사는데 하나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신병으로 가는 거예요. 감정이입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왜 안 좋은가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가 점수를 맞아왔는데 점수가 시원찮으면 어때요? 아니 옆집 철수는 100점 맞아오는 니네 이게 뭐냐? 50점이 뭐냐?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죠. 이거는 어린 나이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점수 많이 받아오면 아이고 내 새끼 하다가 점수 못 받아오면 면박을 주잖아. 그 아이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너무 좋아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항상 대자적인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만이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대강 삿된 명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의도를 앞세워서 명상하는 게 있어요. 의도를 앞세워서 그런 것도 아주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럼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바른 명상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이야기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강사 살 때 학인 스님께 수식관을 가르쳤습니다. 호흡 명상. 한 학인 손을 번쩍 들고 한 5분 정도 지나는데 스님 저는 호흡 명상을 못 하겠습니다. 왜? 호흡 곤란 증세가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쉰다고 생각하고 내쉬고 숨을 들이쉰다고 생각하고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제가 가르쳐준 방법에 반대로 한 거죠. 숨을 내쉬면 내쉰다고 알아차리고 들이쉬면 들이쉰다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생각을 앞세워서 내쉰다고 생각하고 내쉬고 들이쉰다고 생각하고 들이쉬니 호흡을 조절한 것이 돼요. 그럼 호흡 곤란증세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님은 주변에 스님 좋아하는 다른 스님이 아무도 없지 이러니까 스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얘기해 줬어요. 내 의도대로 도반 스님 따라주면 좋아하고 안 따라주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느 누가 스님을 좋아하겠는가? 의도를 앞세워서 살아가면 안 된다. 마치 수행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잘 안 되는 것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주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 사님이 기차에 탔어요. 소리를 좀 됐습니다. 멀리서 제가 앉아있는 오더니만 쫙 뛰어오더니만 무릎을 탁 꿇고는 눈물을 걸성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왜 세상은 제 뜻대로 안 됩니까?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속상해 죽겠다는 거지. 정연이 안 되죠.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원인과 조건이 만나야 결과가 오는데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의지대로 조작을 하니 그게 되겠어요? 사업을 하는 것도 시장 조사를 하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것을 시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걸 판매했을 때 시장이 얼만큼 되는지
이런 걸 해야 돼. 그런 것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뭐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의도를 앞세워서 하면은 판판이 실패합니다. 수행도 똑같은 거예요. 명상도 그거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명상 아시죠? 한번 열거해 보면 느낌 명상, 이게 명상이 아니다. 의도를 앞세워서 명상하는 명상이 안 된다. 수행하는 자체가 의도인데 다시 의도를 내면 곤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에 그냥 맡기는 명상,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꾹꾹 눌려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명상은 그것도 안 된다. 삿된 것이다. 다 때려 부숴 죽이고 없애는 명상, 기억도 없애고 생각도 없애고 몸도 다 없애버리는 명상, 너무 잔인하다. 자비롭지 못하다. 그런 거는 마음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도 현저시 영향을 주기 안 좋은 것이죠. 그건 삿된 명상이에요. 이런 걸 하지 마시라. 이런 유형의 명상을 하면 안 된다. 이 열거한 명상의 특징은 뭐냐면 샷디락하는 인식수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존재의 근원을 논리적 분석하는 추론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 항상 명상은 인식수함이 있나 없나 살펴야 돼요. 추론이 없더라도 샷디라는 알아차림이 있나 없나 요거는 봐야 돼요. 하나로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잘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인식수단이 없는 명상을 하게 되면 이상한 쪽으로 간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됐지만 명상 한 가지는 하고 가야 안 되겠어요, 그죠? 자, 가장 쉬운 명상을 하나 해드리죠.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은 상상하는 겁니다. 상상이라 하는 관상법이죠. 이거는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그냥 상상만 하면은 안 돼요. 삿된 명상으로 갑니다. 내가 이미지를 떠올리더라도 거기에 뭔가 샷디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지켜보고 알아차림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이제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숨을 들이쉬고요. 내쉽니다. 내쉬고 배꼽에 하얀 연꽃이 쫙 봉우리가 올라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가슴에 하얀 봉우리를 맺고 그 다음에 정수리 위로 쫙 올라와서 연꽃이 하여튼 쫙 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 정수리 딱 앉아있으면 미소를 띠고 앉아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감로소병에다가 자기 머리 물을 쭉 부지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물이 쭉쭉 흘러내리는 걸 지켜보는 거죠. 이 지켜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지켜보다가 보면은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 아주 좋아요. 한 1분 정도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분은 그냥 샤워기를 이렇게 쭉 해서 그 물이 감로수라 생각하고 물을 부어주십시오. 상상하십시오. 자, 딱 1분만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자, 물을 계속 흘러내립니다. 손끝으로 발끝으로 쭉 흘러내리도록 하십시오. 자, 본인이 물을 붓는다면 잘 안 되고 제 3자가 부어준다고 생각하면 훨씬 잘 됩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요걸 갖다가 1초, 2초, 3초, 요걸 물병이든 뭘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하루에 3번 차례 1초, 2초, 3초 이래서 일주일에 4번만 하면 여기 근육이 붙어요. 그러면은 10초 명상하면 길죠. 효과가 있는. 날마다 앉아서 상상 물을 부어주는 상상을 하되 감로소로 생각 지켜보는 게 있어야 돼. 물을 부어주면서. 그러니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나한테 온몸이 보일 수가 있어요. 입 안도 보이고. 그러면 마음이 눈이 열리는 겁니다. 10초는 작으니까 한 1분 명상을 하십시오. 1분이 이제 재미있으시면 3분 느리고요. 그걸 최장 몇 분까지 느리느냐? 10분 정도만 느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10분씩 자주 하면 더 좋고요. 어떤 데 좋으냐 하면은 머리가 아픈 사람, 뒷머리가 자꾸 아프고 통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눈이 흐린 사람, 눈이 자꾸 명료하지 말고 흐린 사람, 열이 자주 오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면 좋고요. 그리고 나중에 몸의 변화 일어나고 사람이 발생한 소멸을 이제 만일 관찰할 때쯤 되면 지혜가 생깁니다. 자, 근데 시간 다 됐네요. 질문 받아야 되는데 벌써 아웃카드를 벌써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훈 교수님께서 바른 명상법 하루 종일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무 순서가 기다려서 아쉽습니다. 우리 바른 명상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지훈 교수님께 큰 박수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네. 사진 찍고 싶으신 분 없으세요? 선생님 막 내려가셨는데. 네. 스님 사진 한번 찍어 주시죠. 네. 사진 좀 한번 찍어 주세요. 네. 자, 지훈 교수님의 바른 명상법 사진 찍으실 분은 그냥 밑에서 찍으시는 것 같습니다.